13장 전기음향 1강입니다. 음향 신호는 마이크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필터링, 음향 효과 처리, 증폭 등의 신호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된 전기 신호는 리코더에 기록을 하거나 스피커로 음향 신호를 변환시켜 음파로 방사시킵니다. 음향 시스템에서 마이크의 출력 신호는 아주 작음으로 믹서에서 라인 레벨까지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믹서의 출력 신호는 이퀄라이저로 음색을 보정하기도 하고 잔향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 위해 음향 효과기로 신호 처리도 합니다. 신호 처리된 것은 앰프로 전송하여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증폭하고 스피커에서 음향 신호로 변환되어 음파로 방사됩니다. 이와 같이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여러 가지 음향 기기를 통과하면서 신호 처리하고 다시 음향 신호로 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기 신호는 음향 기기를 통과하면서 레벨이 변하고 또 기기 간의 임피던스가 다르므로 다음 단으로 100% 신호가 전달되도록 기기 간의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고 적절한 연결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가 기기를 통과하면서 위상 특성도 변하고 잡음과 왜곡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출력 신호를 왜곡 없이 녹음하거나 확성하기 위해서는 음향 기기들의 정기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2절 오음의 법칙입니다. 전구에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달라지면 전구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또 전압이 같아도 전구의 저항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 그림을 회로도로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전압과 저항 그리고 전류가 있습니다. 회로도에서 오음의 법칙은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그 회로에 가해진 전압 V의 정비라는 법칙입니다. E는 IR, 이것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누거나 또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는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압에 해당이 되고 스피커가 이 저항에 해당이 됩니다. 음향 시스템에 필요한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도 오음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 전력이 500W인 파워 앰프와 160W인 믹서를 220V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의 합은 660W가 되고 3A 용량이 필요합니다. P는 2I에서 I는 2분의 P가 되고 3A가 됩니다. 오음의 법칙으로 앰프에서 스피커로 공급하는 파워를 구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앰프의 파워는 스피커의 공칭 임피던스에 특정 파워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2배가 되면 앰프의 파워 공급은 2분의 1이 되고 임피던스가 2분의 1이 되면 파워 공급은 2배가 됩니다. 즉 이 임피던스에 따라서 앰프에서 보내오는 파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옴에서 100W를 공급할 수 있는 앰프가 있습니다. 8옴 스피커를 연결하면 100W가 공급이 되지만 4옴 스피커를 연결하면 200W가 공급이 됩니다. 또 16옴 스피커에는 50W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8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임피던스는 4옴이 되기 때문에 200W가 공급되고 각 스피커에 100W씩 공급됩니다. 스피커의 직병렬 연결에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스피커 직렬 연결의 임피던스 합은 각각의 임피던스 합을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하면은 32옴이 됩니다. 병렬 연결은 각각의 임피던스의 역수를 구해서 전부 더하고 또 그 역수를 구하면은 합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스피커가 직렬이고 이것도 직렬입니다. 따라서 16옴, 16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임피던스는 8옴이 됩니다. 3절 교류와 직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과 극성이 변합니다. 여기가 0V 플러스 10V, 다시 0V 마이너스 10V, 0V.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변동하고 극성도 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반복되는, 즉 주파수가 60Hz인 전기입니다. 건전지는 DC입니다. DC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변하지 않고 또 극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DC의 주파수는 0Hz입니다. 4절 교류 전압의 표시입니다.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값이 항상 일정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DC는 예를 들어서 10V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의 크기가 변하므로 어느 시간에서의 전압값으로 나타내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0V에서 최대 10V, 다시 0V, 마이너스 10V, 또 0V, 10V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어느 지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교류 전압값이라고 할 것인가? 교류 전압의 표시는 최대값과 시료값이 있습니다. 최대값은 신호의 반주기 중에서 진폭의 최대값을 전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기이고 2분의 1 주기입니다. 이 내에서 가장 값이 큰 이 값을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VP라고 합니다. 시료값이 있습니다. 루트 민 스퀘어, 약자로 RMS라고 표기합니다. 수학적으로 순식값의 자승을, 순식값의 자승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사인파의 함수입니다. VP 사인 T입니다. 여기서 VP는 제로가 되고 여기서는 최대가 되고 다시 제로가 됩니다. 이 VP 사인 T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1주기에 걸쳐 평균을 한다는 것은 1주기 동안 제로에서 T까지 적분해서 T분의 1로 나누면 이것이 평균값이 됩니다. 여기에 루트를 건 것을 우리가 RMS라고 합니다. 이 식을 풀면은 0.7 VP, 즉 시료값은 최대값의 0.7배의 높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료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전구에 DC 3V를 가하면 2A가 흐르고 이때 전구의 파워는 6W가 됩니다. 3V 곱하기 2A가 됩니다. 다음에 AC를 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C를 가했을 때 전류를 2A 흐르고 나면은 몇 볼트를 가해야 6W가 되는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AC의 최대값이 DC와 같은 레벨의 전압이면은 DC는 AC보다 파워 공급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DC 전압과 에너지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큰 AC 전압값을 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DC 전압값과 같은 이 값을 RMS라고 하고 가장 높은 이 값을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시료값은 AC를 부하에 가했을 때 DC를 가했을 때와 같은 파워가 얻어진 경우에 DC 전압값과 같은 AC 전압값을 말합니다. AC 3V RMS, RMS는 밑에 RMS라고 첨자로 표기를 합니다. AC 3V RMS는 DC 3V와 같은 파워를 부하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인파의 시료체는 최대치의 0.7배이고 최대값은 시료값의 1.4배입니다. 따라서 DC 3V 전압과 같은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DC 전압값보다 최대값이 1.4배 큰 AC 전압을 가해야 같은 파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AC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직류 에너지로 바꾸면 몇 볼트가 되는가가 시료값입니다. 예제 13.3에서 DC 10V를 전구에 연결했을 때와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는 AC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DC 10V보다 1.4배 더 큰 14V가
최대값이 됩니다. 5절 피크 팩터입니다. 피크 팩터는 최대치와 실효치의 비로 나타내고 데시벨로 표시하면 20 로그 최대치 나누기 실효치 데시벨이 됩니다. 사인파의 피크 팩터는 20 로그 1분의 최대치가 1.4가 되니까 3dB가 됩니다. 최대값이 83dB라면 실효값은 80dB입니다. 사인파를 사운드 레벨 미터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실효치는 80dB고 최대치는 83dB가 나옵니다. 구형파는 피크 값과 RMS 값이 같으므로 피크 팩터는 1, 즉 0dB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레벨 변화가 큽니다. 클래식 음악의 파형의 일례입니다. 최대값은 0이고 RMS 값은 마이너스 22dB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크 팩터는 22dB가 되고 팝 음악은 레벨 변화가 적습니다. 최대값이 0dB고 RMS가 마이너스 12dB입니다. 따라서 피크 팩터는 12dB가 됩니다. 핑크 잡음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0dB고 RMS가 마이너스 12dB입니다. 핑크 잡음의 피크 팩터는 12dB입니다. 각종 신호들의 피크 팩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형파, MLS는 16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구형파하고 파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피크 팩터가 0dB고 사인파 3dB, 핑크 노이즈 12dB, 음성도 대략 12dB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음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25dB이고 록 음악은 8에서 10dB입니다. 사인파, 핑크 노이즈, 음성, 음악 이것들의 피크 팩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인파를 신호에 계측기에 가했을 때 RMS 값이 0dB면은 피크는 3dB가 더 크게 나오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RMS가 0dB면 이 경우에 피크는 15dB가 나왔습니다. 스피치 같은 경우는 RMS가 0dB고 피크치가 12dB가 나왔습니다. 전압 계측기로서는 테스트하기와 오실로스코프가 있습니다. 가정의 AC 전압을 측정하면은 테스트하기로는 220V RMS를 지시하고 오실로스코프의 이 피크 값은 이 311V가 됩니다. 따라서 실효값은 311V 곱하기 0.7 하면은 220V가 됩니다. 다음에 음향 측정 시의 레벨 미터의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측기로 음향 특성을 측정할 때 핑크 노이즈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핑크 노이즈를 입력을 해서 마이크로 신호를 다시 받아서 데이터를 보는데 이때 미터의 설정을 마이너스 12dB에 해야 최대값은 0dB가 되니까 크리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실효값이 마이너스 12dB 이상이 되면은 피크는 크리핑이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음악 신호의 파형입니다. RMS 여기가 500W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10dB인 경우에 피크 팩터가 10dB인 경우에 피크 값은 5000W가 됩니다. 따라서 앰프가 500W 앰프라면은 RMS 값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피크 값이 들어오면은 크리핑이 되어서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앰프는 이 피크 팩터만큼 더 큰 파워를 가진 앰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15장 9절 앰프의 파워 계산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